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램프의 정령과 사이코패스의 만남이라는 신선한 조합에 단순한 로맨스 판타지라 생각하며 시작했다가 후반부에 과몰입을 불러왔던 다 이루어질 진이의 줄거리를 시작해봅니다. 결말에 대한 스포가 담겨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넷플릭스로 지금 바로 이동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교만과 오만에 빠진 진이이자 사탄인 이블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신에 의해 목요일에 창조된 진이들은 교만해졌고 자신들이 신보다 못한 게 없다는 오만에 빠져서는 신들에게 도전장을 던졌고 신들은 그런 그들을 수요일에 만들어진 천사들로 멸망시키려 했죠. 거기서 살아남은 천사들과 진이들은 신의 뜻에 따라 금요일에 진흙덩이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블리스만은 흙덩이들에게 그럴 마음이 없었고 신에 의해 지옥행이 된 이블리스는 자신의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대신 인간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증명하겠다면서 그렇게 이블리스와 신의 거래는 성사가 되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죠. 단 한 명이라도 순수한 인간을 만나게 되면 이블리스는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인간들을 3가지 소원으로 유혹하기 시작했고 이블리스의 3가지 소원을 받아들인 인간들은 차례차례 타락하며 이블리스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 가는데 고려에서 건너온 한 여자아이가 그걸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죠. 동물들의 먹잇감으로 팔려가던 소녀와 훈비쉬 앞에 들개들이 나타났고 다리를 절던 훈비쉬가 들개들의 밥으로 던져진 후 소녀까지 들개들에게 던져지면서 영락없이 들개들의 밥이 될 위기였던 그 순간에 이블리스가 그 소녀의 앞에 나타나서는 3가지 소원을 쓸 기회를 주면서 소녀는 자신의 첫 번째 소원을 훈비쉬를 구하는 데 쓰는데 고려 아이들을 팔러 가던 상인들의 목숨으로 훈비쉬는 죽지 않는 인간이 되었고 그 상인 중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게 이블리스가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비극 속에서 보내게 되는 시작일 줄은 몰랐던 거죠. 소녀의 2번째 소원 역시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소녀는 단지 다른 아이들이 팔려가는 걸 막고 싶었을 뿐인데 이블리스와의 소원 거래에는 항상 함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로 인해 자신의 소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소녀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소원의 대가로 영락없이 들개들의 먹잇감이 될 찰나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 이어지는데 그건 바로 자신도 이블리스도 그 벌을 받는 것이었죠. 이블리스는 소녀가 죽었다 생각하며 자신에게로 향한 형벌을 기다리며 2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벌 따위는 없는 거구나 생각했던 그때 소녀의 흙냄새를 가진 여인이 이블리스 앞에 나타납니다. 3번의 소원을 빈 후 이블리스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기에 소녀는 이블리스를 기억하지 못했고 여전히 소녀가 의로운지 호기심만 가득했던 이블리스는 자신도 가진 게 없으면서 대추를 팔아 남들을 돕는 그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는 소녀를 훈비쉬를 들개들에게 먹이로 던졌던 그놈이 있었죠. 소녀는 자신의 나라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고 낙타를 살 돈을 빼앗기면서도 자신만을 탓하는 소녀를 지켜보던 이블리스의 가슴 한켠에 그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소녀에게 한 짓이 후회되기 시작할 무렵 자신이 막아버린 길에 소녀가 고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을 약속했고 이스라엘의 깃털을 훔쳐 그녀와의 이야기를 자신의 램프 속에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그 사이 소녀 때문에 잠을 다스리는 정령 샤디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칼리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정령인 아버지와는 달리 시름시름 앓으면서 인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원망뿐인 칼리드의 간청을 거절했었고 그 원망은 자신의 아버지인 샤디에게 향하는데 어느 날 영생의 삶을 사는 훈비쉬가 샤디의 눈에 띄면서 샤디는 훈비쉬와 칼리드의 영혼을 바꾸기 위해 영혼의 꽃들을 관리하는 자하라에게 도움을 구했고 결국 훈비쉬의 몸속에 칼리드가 깃들게 됩니다. 그렇게 비극의 순간이 소녀가 20년 전 빌었던 그 소원의 마지막이 소녀와 이블리스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20년 전 이블리스를 만나면서 모든 걸 잃었던 그 상인은 지금껏 이블리스의 램프를 찾아다녔고 그 소녀와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램프가 그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소원으로 세상 최고의 부자가 2번째 소원으로 자신을 모욕했던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3번째 소원으로 새로운 램프의 주인이 원하는 여인이 그 소녀임을 모른 채
고려로 떠나기로 약속한 날 그 소녀를 그놈에게서 죽음 외에는 탈출구가 없게 만들어버렸는데 훈빛이 몸에 깃든 칼리드가 나타나 정령을 묶는 실로 이블리스를 묶어버리면서 이블리스는 소녀를 구할 수 없었고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기 위해 누구 하나라도 그녀를 살려달라 소원을 빌어달라며 자신의 램프를 내미는데 인간들이 원한 건 오로지 황금뿐. 죽어가던 소녀는 이블리스의 실을 끊으면서 숨을 거두었고 이블리스의 슬픔과 절망이 황금비가 되어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죠. 그렇게 소녀의 죽음이 모래에 묻혀가는 그 긴 시간을 지켜봤던 이블리스는 깨닫게 됩니다.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이죠. 자신의 오만이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받겠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인생에 깃들게 해달라며 천년이 가까운 시간을 스스로 램프 속에 갇히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신은 20년이라는 그 시간에 대한 이블리스의 기억을 봉인했고 단지 그 소녀로 인해 자신이 램프에 갇혔다는 왜곡된 기억 속에서 복수심만 가득한 채 새 주인을 기다리며 이블리스의 눈물로 태어난 세이드가 전하는 그녀의 환생 소식만이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4번의 환생 중 마지막 환생으로 태어난 가영은 지금까지의 그 의로운 소녀와는 달랐는데요. 감정이라는 게 장착되지 않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가영은 엄마의 앵무새를 죽였다가 그게 마지막 신호탄이 되어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버려져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고 가영을 포기할 수 없었던 판금은 죽기 살기로 감정들을 학습시켰고 동네 사람들 역시 판금을 도우면서 가영이 지켜야 할 룰과 규칙을 만들었고 지금껏 한 톨의 법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쑥쑥 성장해서는 절친까지 생겼고 비상한 두뇌로 매년 엄마가 보내는 돈가방을 자금 삼아 주식 투자자라는 본캐와 정비소 사장이라는 부캐로 살아가는 중이었죠. 주민등록증이 나오자마자 자신을 버린 가족들의 행방을 찾아냈고 매년 엄마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줄 때까지 두바이까지 가서는 엄마의 식당에서 그 비싸기만 비싸고 맛은 열나 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10년째 되던 날 드디어 엄마가 말을 걸어오죠. 엄마 때문에 할머니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며 굿바이를 외치고서는 사막 투어를 강행하는데 그곳에서 신에게 인간을 타락시킬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며 마지막 소원을 빌던 이블리스와 사는 게 재미없고 지루한 가영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983년 만이 아니라 963년 만에 세상에 나온 지니와 가영의 만남은 아찔하기만 했죠. 이블리스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영과 가영의 983년 전 모습만 기억하는 이블리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세계의 소원권을 준다는데도 단일도 관심이 없는 가영에게 자신이 진이임을 확인시키겠다고 가영을 데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죽지 않는 존재라는 말에 가영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상상들이 있었는데요. 죽지 않는 놈이니 죽여도 살아난다는 것과 죽도록 패도 원상복귀된다는 것. 그렇게 삶에 흥미가 생긴 가영에게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고서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블리스의 협박 따위가 통하지 않았죠. 사실 가영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삶을 알았기에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사고사로 자신의 죽음을 만들까에 대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이블리스를 기다리는 이가 또 있었으니 과거 300여 년이나 이어졌던 천사들과 지니들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맛을 여전히 잊지 못한 채 이블리스의 목을 칠 날만을 기다리며 가영의 주변을 맴돌면서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즈라엘. 한편 소원을 빌라며 두바이에서 한국까지 따라온 이블리스는 집요하게 가영에게 칭얼대기 시작했고 인간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다 타락한다는 이블리스에게 그걸 증명하라는 첫 번째 소원을 빌게 되죠. 그렇게 5명의 고객이 한꺼번에 생기게 되는데 말입니다. 마트 계약직으로 일하던 임선은 현재 시점에서 지점장 되기 소원도 실패. 20년 전에 지점장 되기 소원도 실패. 소원을 더 획득해보겠다고 꼼수를 부리다 기억만 날아가고 불행 스타트. 가영의 동창이었던 보경은 가영의 통장 속 쉼없이 불어나는 액수가 부러웠고 가영의 돈을 횡령하려다 은행에서 잘릴 뻔했다가 보경의 마지막 소원권이 필요했던 가영에게 소원을 팔면서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에 후회만 한가득으로 깨우침을 얻으면서 기사회생. 주인에게 버려진 채 동네를 떠돌던 개에 인간이 되겠다는 소원을 들어주면서 인간 구실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현금까지 수연의 금고에서 탈탈 털어주었는데
결국은 다시금 주인을 기다리던 개로 돌아가겠다는 김개는 여전히 도로에서 주인을 기다리다 사망. 네 번째 주인공, 이놈이 완전 대박이었죠? 사페라고 가영만 예의주시했던 그 동네에 연쇄살인마 사페가 살고 있었다니. 이놈이 콩밥 먹는 꼴을 봐야만 한다는 가영으로 인해 마지막 주인공인 유튜버의 채널 떡상 소원권으로 이놈이 죽인 피해자 사체를 발견하게 하고서는 허무하게 첫 번째 소원을 날려버린 사페가 20년 전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는 두 번째 소원으로 그게 자신의 엄마였음도 알았고, 가영은 그 사페가 마지막 소원권으로 무혐의를 부르짖지 않게 카센터를 찾았던 그놈의 차에서 수집했던 증거를 내밀며 최근에 살인한 여성을 다시금 완전 범죄로 만들겠다는 마지막 소원을 빌게 만들어서는 과거의 가영과 함께 살인을 막으면서 콩밥 먹이기 성공. 거기다 야구방망이로 참교육시려는 보너스. 한편 떡상한 채널의 유튜버 부부의 소원 소유권에 대한 갈등은 깊어져만 가고 급기야 2개 남은 소원권으로 다투기 시작하다 부인이 자신들 채널의 암호를 바꾼지 모른 채 부인의 기억에서 자신이 말했던 진이와의 만남을 지워버리는 통에 실컷 키워온 채널이 날아갈 위기를 맞게 되었다가 이전 암호들이 모두 다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마지막 소원권을 장인어른 말기암 회복에 쓰면서 채널도 살리고 부부관계도 회복. 그렇게 2.5대 2.5의 무승부 상황이 되었고, 할머니가 죽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가영은 이블리스에게 할머니의 젊음을 두 번째 소원으로 비는데 말입니다. 이블리스의 소원권에는 항상 뭔가가 있었죠. 몸은 젊어지면서 이미주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수명의 연장을 뜻하는 건 아니었고, 점점 더 이블리스와 가까워지는 가영은 램프 속 그의 집까지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래시계 속 가영의 963년 전 흙한 줌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래시계와 맞닿은 손에 기억의 파편들이 가영을 찾아오고 수연은 과거 가영의 죽음으로 이블리스와 가영을 이간질시켜 동맹을 맺을 심산이었는데 가영이 죽어서 없어진 그 사막에서 보이는 이블리스의 표정이 분노가 아닌 슬픔인 걸 읽어내는 통에 이마저도 실패. 그렇게 가영이 마지막 소원을 의롭게 써서 이블리스를 자신의 손으로 모가지 댕강하려던 이즈라엘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가영이 기억의 파편을 획득한 순간 흐르기 시작했던 모래시계에 가영의 수명만 늘어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분풀이를 하려는 걸까요? 미주를 찾아서는 미주집 앞마당 매화나무에 매화꽃이 피면 미주는 죽을 거라 사정고지를 해버리죠. 한편 이블리스가 가영의 동네에 뜨자마자 칼리드가 이사를 오는데 그곳에는 칼리드에 의해 끈에 묶여 인질 아닌 인질이 된 칼리드의 아빠죠. 잠을 다스리는 정령 샤디도 함께였습니다. 샤디는 자신이 칼리드가 그곳에 있음을 어떻게든 이블리스에게 알리려 했고 이블리스 역시 가영으로 인해 자신의 잃어버린 20년의 행적을 쫓게 되죠. 슬슬 불멸자 칼리드와의 대립이 임박해오면서 칼리드는 가영에게 램프를 양도하라 협박하며 그녀를 절벽에서 밀었고 그 와중에도 이블리스를 구하겠다는 가영의 신념은 확고했기에 마지막 소원권을 쓰지 않은 가영은 난생 처음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블리스가 가영을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게 놔둘 인물은 아니잖아요. 과거의 기억도 다 되찾았겠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겠다. 사랑 고백도 했겠다. 이블리스와 가영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며 칼리드에게 제 발로 찾아가 인질이 된 이블리스였고 칼리드 무리에게 납치당한 가영은 보경에게서 산 마지막 소원권으로 이블리스에게로 순간이동해서는 가영만이 끊을 수 있는 그 끈을 끊어 이블리스를 자유롭게 해 칼리드의 끈을 얻은 이블리스가 자하라의 화원에서 모든 영혼의 꽃들을 죽이고 홀로 우뚝 서 있는 칼리드의 꽃을 베어내어 칼리드를 소멸시키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승리에 눈이 먼 이즈라엘이 회방을 놓기 시작하죠. 램프가 칼리드 손에 넘어가게 되고 램프 속에 피신해 있던 미주와 민지가 칼리드의 꾀임에 빠져 램프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주와 민지를 지키려다 세이드도 아웃. 칼리드의 실을 삼키고서는 민지를 살리려다 미주도 아웃. 자하라의 화원으로 가는 길 이블리스를 막으려는 이즈라엘의 등장으로 이 둘의 대격돌이 펼쳐지고 이즈라엘의 날개 한 짝을 잘라버리며 화원으로 향한 이블리스는 칼리드 영혼의 꽃을 잘라버리면서 가영의 선의가 낳은 최악의 빌런 칼리드가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할머니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가영의 곁에
이블리스는 없었습니다. 가영이 어떤 소원을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빌지 않았기에 이블리스는 자취를 감췄던 건데요. 급기야 가영은 이블리스를 찾겠다고 사막으로 향하고 딱 하루만 온전한 감정을 가진 채로 살아보고 싶다는 자신에게는 가장 이기적인 마지막 소원이라며 이블리스에게 복수를 완성하고 자유를 얻으라 하죠. 그렇게 슬픔 속에서 이블리스는 가영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이즈라엘에 의해 목이 쳐지기 직전 가영의 수명이 단 하루만 남았음을 알게 되죠. 사막 한가운데서 가영은 할머니, 민지,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블리스의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게 되고 기억을 잃은 채 인간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행인 건가요? 가영의 유골함을 찾은 민지 앞에 가영이 진이로 등장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온전히 간직한 채로 말이죠. 가영은 진이가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일상들을 살아가는데 홀로 남겨질 가영을 위해 천국행 확정인 판금은 끈질기게 이즈라엘을 스토킹하며 잔소리 폭풍을 쏟아대며 스트레스 만땅으로 만들어서는 이블리스를 가영 곁으로 보내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세이드도 다시 복귀. 사탄인 지니와 사이코패스 지니아의 천년의 운명을 넘어 영원히 함께하는 해피엔딩으로 다 이루어질지니가 막을 내렸습니다.